안녕하세요, 강PD입니다. 오늘은 영상 제작을 할 때 따라해서 만드는 3가지 단계를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는 레퍼런스, 두 번째는 트랜스폼, 세 번째는 복붙, 카피 앤 페이스트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레퍼런스인데요. 나무위키에 보면 음악, 영화, 디자인 등 예술적 창작물을 만들 때 참고를 하거나 영향을 받은 다른 창작물,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패러디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. 레퍼런스는 누구나 하죠. 뭐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만들든 아니면 무슨 디자인을 하든, 사실 뭐 예술적인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외국의 괜찮은 어플을 레퍼런스해서 우리나라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, 그래서 이 레퍼런스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분야에 안 할 수가 없는, 창작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영상 제작에서 레퍼런스를 예를 들면 저는 쇼박스 채널이 참 레퍼런스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쇼박스 컨텐츠가 만들어진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너무 재밌죠. 올라오기만 하면 무조건 뭐 100만, 200만, 300만 이러죠. 그런데 저는 쇼박스를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드디어 한국에도 키앤필 같은 그런 컨텐츠가 나오는구나. 키앤필 영상만 보면은 얘가 키앤필이었어? 굉장히 유명해요. 키앤필 유튜버 채널도 있죠. 키앤필은 티건 마이클 그리고 조던필이랑 두 명이서 이제 듀오로 이런 스케치 코미디를 하는데 2012년부터 활동을 했죠. 그래서 이 키앤필의 스케치 코미디 형식을 한국적인 느낌으로 제작을 한 게 바로 우리 쇼박스다. 쇼박스뿐만 아니라 뭐 너덜트, 싱글벙글, 그리고 요즘 뭐 단편 영화 같은 것도 굉장히 올라오고 정말 엄청 컨텐츠가 이제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레퍼런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딱 형식만 가지고, 또 분위기만 가지고, 딱 이제 큰 줄기만 딱 가지고 이제 재창조하는 것이 레퍼런스다. 그러면 만약에 쇼박스가 컨텐츠를 만들 때 키앤필의 컨텐츠 중에서 주제를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대사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출적인 부분을 키앤필의 어떤 나오는 한 장면이랑 똑같이 따라했다면 그거는 더 이상 이제 레퍼런스만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스폼입니다. 이 이미지는 트랜스포머죠. 이렇게 자동차가 로봇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것 같이 영상 컨텐츠도 다양하게 이렇게 바꿔서 재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. 유튜브 컨텐츠에서 가장 많이 트랜스폼 되고 있는 게 뭘까요? 그건 바로 나라를 바꿔서 제작을 해보는 겁니다. 딱 느낌이 오시죠? 얼마 전에 피지컬 갤러리 유튜브에 미녀만 있는 헬스장에 간 곽튜브,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.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미녀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에너지가 더 생겨가지고 못 들었던 중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생기지 않을까, 약간 그런 어떤 실험 테스트 같은 건데, 근데 제가 우연히 이 영상으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그런 컨텐츠를 찾았습니다. 일본 유튜버의 컨텐츠인데요. 프로탄 일기라는 유튜버고, 이분도 이제 구독자는 200만이 넘으시죠. 이 컨텐츠가 피지컬 갤러리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나왔어요. 그런데 굉장히 미녀들이 많은 헬스장을 찾아가서 미녀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. 이 유튜버가 피지컬 갤러리 영상을 보고 따라해서 만든 건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적인 정서로 컨텐츠를 이렇게 만든 거를 보고 그대로 일본 문화,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또 해보고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만들어보는 게 트랜스폼이다. 이거는 정말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나온 방송들 이런 걸 계속 모니터를 하고 우리나라 걸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, 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엄청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요.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영상은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. 피지컬 갤러리 영상 같은 경우는 1차 기록을 먼저 재고, 두 번째는 미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2차 시도를 하고, 이런 어떤 형식이고요. 그리고 일본 유튜버의 이 컨텐츠는 그냥 가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형식입니다. 여기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고 그냥 운동도 한번 해보고, 이제 트랜스폼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이 영상을 만들 때 영상을 만드는 PD 또는 뭐 작가, 기획자의 어떤 고민의 흔적이 얼마나 느껴지느냐. 뭔가 달라도 다르다. 뭐 메시지가 있든 아니면은 뭐 연출 방법 아니면 뭐 결과가 다르든, 그렇지 않고 그냥 완전 베끼기 형식으로만 하면은 당연히 그건 표절이죠.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뭐 나라별로 이렇게 다르게 해보는 것도 있는데 뭐 인종별로 해보는 것도 있죠.
흑인이 했던 거를 뭐 동양인이 해본다든지, 아니면 어린아이가 했던 컨텐츠를 그대로 뭐 나이가 들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본다든지, 남자가 했던 걸 여자가 해본다든지, 이런 식으로 뭐 조금씩만 바꿔서 이렇게 해봐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게 트랜스폼입니다.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시간은 없고, 그리고 나는 체력적으로 너무 지친데 아이디어가 너무 안 떠올라. 엄청 그런 힘든 상황에서 여러 유혹이 있거든요. 이 컨텐츠 괜찮은데 그냥 똑같이 해버릴까? 그러면 안 됩니다. 여러분, 이럴 때 가져야 될 마인드가, 내가 아이디어가 없지, 가오가 없냐 이씨, 막 이런 마인드로, 내가 자존심이 있지, 똑같이 따라할 순 없지, 이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컨텐츠를 제작해야 된다는 거죠. 사실 기획이 참 힘들어요. 예전에 무한도전도 이런 뭐 표절 논란이 있었잖아요. 이런 어떤 일본 예능에서 물공을 차는 거, 이거를 이제 그대로 따라해서 표절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. 그리고 이런 연출에서 편집적인 부분들,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은 꽤 나오더라고요. 어려워요.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이디어가 없지, 가오가 없냐,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컨텐츠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, 카피 앤 페이스트. 이거는 그냥 표절이죠. 이건 그냥 복붙이니까 컨트롤 C, 컨트롤 V. 이 카피 앤 페이스트는 우리 옆 나라에 그분들이 엄청나게 그냥 도둑질 해갑니다.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이제 방송 콘텐츠들 있죠. 사실 이런 거는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라이센스를 지불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죠. 그냥 이건 완전 도둑질입니다. 5년간 20차례나 무단 표절 도용당해.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했던 컨텐츠 오징어 게임이죠. 중국에서 따라했는데 이 포스터를 그대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BBC에서 그거 해도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해서 기사도 나온 적이 있고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할 때 따라해서 만드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첫 번째, 레퍼런스. 레퍼런스는 형식 또는 큰 줄기만 따라하는 거죠. 분위기 같은. 참고는 하되 완전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, 이게 레퍼런스고, 두 번째는 트랜스폼. 이거는 레퍼런스보다는 좀 더 많이 따라오는 건데 보통은 국가별로 이제 모방을 해서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로 재창조를 하는, 그게 바로 트랜스폼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카피 앤 페이스트. 이건 그냥 표절, 복붙. 절대 표절은 하지 맙시다. 가오를 지키자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